이제 금요일장도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종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없는지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만나뵈러 갈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팀장님, 저희와 함께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꽤 잘 나오고 있어서요. 요거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월 3일에 현대약품 주셨었고 또 큐브엔터, 사막 콘덴서 이렇게 추천이 되었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그래도 한 뭐 5% 안팎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팀장님, 지금 구간에서 그냥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더 올라가도 좀 윗부분까지 올려다봐도 괜찮을지 AS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면 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약품을 먼저 보자면 현대약품 경우에는 오늘 7%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등락 흐름 어느 정도 이어가주면서 점차 우상향 추세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만큼 이전에 말씀드렸던 6,000원대 돌파 기점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좀 차분하게 좀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지지 구간이 좀 다소 포진되어져 있는 만큼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요. 수급 또한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는 만큼 61,500원대 돌파 기점을 좀 봤었는데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가 좀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62,000원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좀 살짝 내린 만큼 65,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선택 같은 경우에 최대한 신중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 해당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어제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중가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일단 뭐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종가 공략주도 하나 던져주실까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좀 보합세도 약간 좀 나와주고 있고, 약간 좀 재미없는 흐름들도 좀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특정 섹터, 그러니까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로 해가지고 많이 좀 포진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종목은 바로 코리아나입니다. 이 기업은 많이 알려져 있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입니다. 라비다, 세니테, 자인, 바르녹투, 텐세컨즈, 엔시아 등의 다수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화장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과 연관된 부분이 많은 점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면세점부터 다양한 직군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출 상승에 대한 부분 중 손에 꼽는 것이 바로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하여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보여주었으나 최근 한한령이 해제되어진다는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주목할 만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리스크적인 요소로 존재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최근 1단계 무역 협의를 체결함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준 점이 있고 류어 중국 부총리가 이와 관련된 서명을 하기 위해 13일 날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나와주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 방한에 관련된 점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점을 좀 보자면 상반기 방한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다. 라는 점이 나와주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시너지 효과를 낳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면세점 매출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참고하실 점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점은 반등 기점에 발생된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5년도경에
18,350원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후 조정 흐름이 이제 지수적으로 좀 발생이 되어지다가 17년도경에 4,000원 부근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기점을 맞이하면서 18년도경 8,400원대 위로 올라와준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흐름들 뒤에 조정 흐름이 발생되어지고 한원년 등의 모습들이 리스크적인 요소로 보여짐에 따라서 회복하지 못하고 지수적으로 내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다가 작년 8월경 2,500원대 터치 이후에 반등 기점 보여주면서 현 구간 상에서 3,000원대에서 4,000원대 이 박스권을 일부 형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 구간 이 정도. 이 사이에서 박스권에 어느 정도 좀 모습들이 보여주었고요. 이때 몇 차례 윗골이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과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려주려다가 윗골 남기고 다시 내려주고, 윗골 남기고 다시 내려주고, 이런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 장기 이평선, 300의 장기 이평선, 이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길었던 조정의 흐름들이 한원형 해제 기대감과 맞물려지면서 상승세로 전환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어짐에 따라서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좀 작게 나왔지만은 최근에 좀 점차 이렇게 개선이 되어지면서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좀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도 점차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하단 구간에 매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좀 이제 다수의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좀 아래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의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형성해주고 있고, 이 상단 매물의 경우에도 비교적 많이 없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허나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조정으로 인하여 차익 실현 등이 일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 구간은 5,250원대, 손절 구간은 3,950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코리아나 기억해 둡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팀장님께서도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지수의 급 반등에 이어서 지수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코스닥은 660, 670선을 두고 하루 종일 테스트를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6거래 연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핸디캡을 안고도 워낙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장중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마감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91%까지 오름세를 조금 더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00선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2206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후장 들어서 역시 탄력을 더욱더 끌어올리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1.04%까지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해서 좀 급등세를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73.0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이 조금 아쉬운데요. 환시장 보시면
있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0.1% 정도 올랐고요. 1161원 20전에서 거래 마치면서 어제보다 1원 정도 상승한 부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지수는 약보합권이고요. 항생 지수도 강보합권 이어가면서 오늘 중합권 증시 대체로 방향성이 조금 없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조금 전 0.4%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3,850엔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피 시장을 지지해준 건 당연 IT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종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나란하게 경신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59,700원까지 올라오면서 4흘 연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 3거래일 연속 대량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5%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59,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6만 원 선 500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금요일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오늘 조금 아쉬운데요. 오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도 99,7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인데 오후장으로 흘러가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모두 이탈됐고 역시 주가 역시 살짝씩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98,9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LG 이노텍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장에서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고 LG 이노텍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대량 장바구니가 담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2%까지 오름세 역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148,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IT 대장주에 힘입어서 중소형 반도체 역시 잘 가는 모습인데요. 필옵틱스부터 야모텍까지 6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중소형 반도체 소재 부품 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옵틱스가 1.6% 오름세고요. 한미 반도체 3.4%까지 시세 분출합니다. 8,64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가 조금은 아쉬운데요. 오전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분 반납하고 거래 마칩니다.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4,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점검을 해볼 텐데요.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SK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률 4링에 올라왔습니다. SK케미칼 우선주, 디스커버리 우선주 그리고 SK바이오랜드는 무려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이 SK바이오팜의 상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일단 SK바이오팜이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태고요.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시점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SK바이오랜드 상한가까지 기록했고 27,30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5거래를 연속해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우선주도 11% 급등이고요. 케미칼도 25%까지 꽉 찬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우부품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역시 상승률 상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전기차, 수소차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대우부품이 15%까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우부품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부품 쪽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현진 소재는 오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1,115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한과학이 약간 생소하신 종목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정치인 관련주로 새로 엮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16% 급등이고요. 윗골이 살짝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48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이 대한과학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올해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이광재 도지사의 테마주다라고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산업도 역시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우리 산업이 현대차와 그리고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게임주들 너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NC소프트가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고 위메이드 역시 13% 급등이 나오면서 꽉꽉 찬 장대 양봉 그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35,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장중 정적 VI까지 발동된 모습이고요. 증권사들도 여전히 게임주들 앞으로 2020년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시세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좋은 모습을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공장 증설 소식까지 들려와 있는 상태고요. LG화학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6% 급등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대형주라는 핸디캡을 감안했어도 6%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증권사들 아무래도 LG화학 이번 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2만 5천 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스카 같은 종목들도 7%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막 콘덴서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추가로 5%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14% 급등, 코스모 신소재도 5%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역시 시세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미포조선의 수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7.5% 급등, 삼성중공업부터 대우조선해양까지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이제 좀 저가 벨트가 부각되면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점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좀 개막을 할 예정인데요.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바이오 붐을 불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4% 급등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좋은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음 주에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1% 오름세 보였고요. 티움 바이오가 10% 급등하면서 17,7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수급 상황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3,797억 원 사들이면서 6거래일 연속 안정적인 수급 유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7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고요. 5거래일 연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305억 원, 외국인도 560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